네, 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의 프로들과 마감 전략 함께 하시죠. 오늘은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섹터부터 열고 저희 답을 찾아보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날씨가 흐려도 바람은 분다. 풍력 에너지 폭풍을 지나 이제는 훈풍 불 수 있을지 장기적 관점에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일단 정태근 팀장님께서 골라와 주신 섹터입니다. 네. 좀 윗골이 달리면서 이 흐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풍력주 주목하는 이유부터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뭐 신재생 부분을 봤을 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으로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돈이 되는 시장이 미국인데 미국에서 뭐 뉴웨이브라고 할 정도로 신재생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작년에 뭐 태적 이방원 이번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됐었고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이제 단순히 기대감들이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숫자가 잡힐 만한 그러니까 매출이 잡힐 만한 어떤 뭐라 해야 될까 계기들이 나온다 그럴까요? 네. 이런 현상들이 이벤트가 점점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와 연관된 기업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좋다는 네. 건 너무 알겠어요. 저 기후 네네. 위기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거든요. 팀장님, 그런데 네. 오늘 베스타스 통큰 투자 소식 전해지면서 사실 초반 분위기는 거의 파티였거든요. 그런데 그쵸? 다 지금 하락 전환이 되면서 이거 뉴스 팔아라로 지금 접근을 하는 걸까라는 네. 걱정이 들거든요. 이 뉴스의 파급력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만 놓고 보게 되면은 뉴스에 팔아라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뉴스 같던데 오늘 팔아야 된다. 이러면 좀 어폐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베스타스가 우리나라 진출한다 그러니까 일단 좋은 거예요. 일단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어떤 그 공장을 만들고 투자를 한다라는 건 상당히 반가운 일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히 진출이 아니라 진출하고 난 다음에 과연 그렇다면 이게 수혜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조금 속된 표현을 쓰자면 콩고물이 떨어질 것인가? 여기는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아직까지 어떤 뭐 구체적인 수주라든지 그리고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감에서 올랐다가 네. 이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밀리는 것이 아닌가를 좀 봅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풍력 시장 파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겠지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 우리나라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베스타스가 풍력 터빈 업체잖아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또 동국 SNC 물론 베스타스가 동국 SNC와 협력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네. 그와 또 반대로 경쟁업체거든요. 아. 그렇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1위 업체가 우리나라 왔을 때 네. 과연 우리나라 2등, 3등 업체들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이지만 정리를 하자면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네. 그리고 여담이지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번에 베스타스가 어쨌든 우리나라에 투자를 결정을 했잖아요. 예.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세일즈를 잘한 부분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세일즈 외교, 예. 결정적인 건 예. 그 해상풍력 오스테드라고 있거든요. 그 기업이 우리나라에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제가 왜 짚어보냐면 네. 지금 우리가 IRA 때문에 그 자동차 기업들, 2차 전지 기업들이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으로 가게 되면서 그와 부수적으로 그와 협력업체들이 같이 가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기업인 오스테드가 우리나라에 와요. 그러면 그 기업이 지금 인천 쪽에 1.6기가 정도의 풍력 단지를 현재 조성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1.6기가면 상당히 큰 규모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풍력 단지를 만드는데 그럼 풍력 단지를 만들 건데 그러면 거기에 납품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멀리 있는 것보다는 가까운 데 있는 게 가까운 좀 더 수출하기에 가깝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또 이제 전초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인천만 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 또 예를 들게 되면 대만 쪽에도 지금 해상풍력 단지를 2개나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 일단 먹거리가 일단은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먹거리를 조성하는 기업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조성하는 기업들에 당연히 딸려갈 수 있는 부품 기업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란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조금 약간 죄송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세일즈를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은 네네. 만약에 오스테드가 한국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았다라면은 아마 베스타스가 좀 더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스테드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베스타스가 들어올 수 있는 큰 결정적인 역할은 오스테드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반반 정도 지분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일단은 이 뉴스를 정말 시너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네네. 곰곰이 좀 생각해 보게 되면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다 보니 이렇게 또 오늘 파급력에 있어서 좀 음봉으로 전환된 부분이 있었다 해석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송태영 과장님께 이 섹터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얘기해 주셨다시피 다시금 이 IRA 시행을 하게 되면서 미국으로 뭐 하나솔루션도 가고요. 그 관련해서 지금 풍력 이야기도 하셨지만 관련 근처 기업들로 이제 수주가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IRA 시행하게 되면 신재생 쪽, 특히 풍력 쪽 좋을 거라는 건 맞다는 건데 제2의 전성기가 온다고는 해도 그 미국 쪽으로의 연결고리가 없으면 수혜는 거의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한 시각 어떠세요? 일단은 세제적인 혜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당연히 미국에 현지 공장이 있는 업체가 좋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하지만 사실 지금 미국에서도 육상 풍력 그리고 해상 풍력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해상 네. 풍력 쪽으로 조금 더 많은 부분 이제 이 기울어지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육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지에서 생산하는 조달 부품에 관련된 비중이 40%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해상 풍력 같은 경우 20% 정도만 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풍력 시장이 더욱더 확대가 된다는 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물론 현재 공장이 있는 업체들이 당연히 조금 더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는 하겠지만 네. 그렇지 않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거리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있게 되면 운임에 대한 비용이 많은 부분 저렴하게 되면서 네. 그런 부분에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있게 될 텐데 사실 요즘 운임 가격 같은 경우에도 예전 대비 많은 부분 줄어들게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는 이거 자체가 아주 큰 영향력은 조금 없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상강 MET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미국의 현재 공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업체들이 지금 수주에 대한 부분을 상강 MET에게 문의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꼭 이런 지리적인 위치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다 가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IRA 법안 관련돼서 사실상 한번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면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랐었다가 그 이후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게 되면서 다시 한번 더 다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결국 나와야 될 것이 이 IRA 법안 관련된 시행 이 세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2월에서 3월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모멘텀은 조금은 시간이 또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 3월에 이 내용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지금 육상과 해상 이야기를 하셔서 이렇게 갈라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DS투자증권에서 또 리포트 냈더라고요.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굉장히 폭발적으로 커질 거다. 육상보다는 확실히 트렌드가 해상풍력에 맞춰져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2, 3월에는 IRA 시행 세칙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실적을 확인하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돼서 폭발적으로 실적이 조금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모멘텀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재평가도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 업체마다 걸릴까요? 네.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종목마다. 예를 들어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실적에 대한 개선폭 자체가 많은 부분 커질 수 있다라는 예.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네. 그의 자회사인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도 실적이 물론 좋아지기는 하겠지만 본격적인 성장은 24년도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업체마다 예. 사실상 이런 실적에 대한 증익의 속도 자체가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상당히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이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전히 하셨으면 조금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거나 오늘과 같이 사실상 뉴스 보도가 나오게 되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는 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격 매수보다는 이것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밑으로 눌렸을 때는
그때 접근을 하는 것이 재가고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오늘 사실 CS 윈드가 조정이 한 4% 가까이 나오게 되면서 네. 지금 현재 그 이전에 올랐었던 갭을 메꿔가고 있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고 네네. 있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보게 되면은 내일 한 번 더 눌리게 되면 CS 기회로? 윈드도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정태근 팀장님께 여쭤보면 네. 그 신재생으로 조금 확장시켜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탄소 중립 이야기도 계속해서 협력 동맹 이야기 네. 나오고 또 정부 쪽에서는 이 원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재생은 조금 천천히라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네. 36%까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골자는 그대로 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최근 연초에 나왔던 태양광, 풍력, 수소, 탄소 배출권 이렇게 도는 순환매 안에서 네. 영역을 좀 크게 넓혀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풍력보다 더 매력적인 섹터가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먼저, 그러니까 숫자가 어디가 빨리 지키냐가 아마 관건일 것 같아요. 실적을 예. 보자. 지금 방산 산업 같은, 죄송합니다. 원전이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죽어있던 산업을 이제 살리는 단계라고 좀 봐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탈원전을 진행하게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땐 실적으로 이 수주 확정 소식이 나와야 아마 그때 가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폴란드, 체코, 지금 사우디, 거기다 최근에 터키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네. 지금 폴란드에 2기 수주를 받고 지금 그 폴란드가 2+2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2기, 네. 2기 이런 식으로 지금 수주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수주 정부에서 하는 거는 지금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는 상황인 거고 민간에서 하는 두주 퐁트누프가 우리 수주를 받은 상황인데 마지막 2기가 남았거든요. 네. 그걸 받게 되면은 정부에서 얘기했던 40조 수주가 가능해지게 되는데 어. 그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마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네, 그리고 가능성도 지금 높고. 이어서 체코 같은 경우도 솔직히 잘 몰라요. 거기 같은 경우는 한수원 사장님이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의 관계, 이런 정책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봤을 때 안 예. 된다가 아니라 쉽지 않은 국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 신재생이라는 트렌드 안에서 풍력이든지 태양광보다는 원전 쪽이 많이 앞서간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원전 쪽에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영향 그런데 받죠. 중요한 건 숫자가 어디가 먼저 지키냐. 근데 그 숫자는 제가 봤을 때 풍력이 가장 먼저 지킨다라는 거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12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육상풍력 시장이 더 크거든요. 육상풍력이 지금 1787기가와트 정도 예상이 되고 이제 해상풍력 228기가와트인데 이게 규모가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속도가 그러니까 조성하는 속도가 육상보다는 풍력이 더 빨라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성장성 보고. 네, 성장성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파이가 커진 속도. 요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네네. 보니까 지금 해상풍력에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전에 네. 오스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들어온 게 해상풍력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간에 어쨌든 조성하는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그런 예. 건데 제가 말이 길어서 죄송한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풍력이 가장 먼저 네. 숫자가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그 CS 윈드가 미국에서 그 1호, 2호 프로젝트 이제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수주를 받고 수주가 공시에 지금 찍히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매출로 이제 잡히게 되고 실적으로 잡힐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원전보다는 풍력이 조금 더 빨리 예. 실적이 잡힐 건데 네. 그 실적 잡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토픽이 되겠네요. 그게 CS 윈드죠. CS 윈드다. 가격 흐름도 잠깐 볼게요. 지금 네. 아까 송태용 과장님도 더 눌렸을 때는 지금 기회가 될 거다라고 네네네.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지금 68,000원 아래까지 조금 네. 불안한데 이 자리에서 좀 더 밀리면 접근이 가능하다는 포인트세요? 저도 과장님 말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 싸게 사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하고 있는 진행 사항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네. 되도록이면 비싸게 사는 것보다 싸게 사고 싶다는 것은 뭐 네. 사람의 본능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예. 한 6만 5천 원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대신에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240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240에서 한 6만 1천 원대인데 6만 5천 지켜줘야 이하에서 한다. 6만 5천 원 전후까지 매수가 가능하지만은 네. 중요한 것은 적어도 6만 1천 원은 깨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좋은 얘기만 했는데 네. CS 윈드가 한 리스크 가지 단점이 있어요. 어떤 거 보면 퍼가 되게 높아요. 퍼가 100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네. 이 퍼에 주목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에서 발생되어 있는 풍력단지의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되면서 예. 그걸 볼 것인가 이 두 개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시장이 어느 쪽으로 주목을 하냐에 따라서 네. CS 윈드는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상단 너무 높게 보면 네. 안 되겠네요. 그래서 상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7만 7천 원 정도? 예. 제가 볼 때는 7만 7천 원 돌파가 되면은 어. 아마 전고점 돌파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토픽 CS 윈드까지 풍력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마무리를 짓고요. 이렇게 풍력은 CS 윈드로 두 분의 공감대가 토픽이 다 공통적으로 나오네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프로의 시선이 머문 두 번째 섹터를 공개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기대감, 미용과 의료기기주의 콧대를 높여갈 때인가.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임플란트 종목도 좋고요. 또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도 강세 움직임이 함께 펼쳐지고 있습니다. 송태용 과장님께서 뽑아주셨습니다. 이 섹터 오늘 왜 눈에 들어오시던가요?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중국 관련돼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사실상 수급을 나가지 않고 끌어당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수출 데이터로서 매월 확인이 가능하다. 이 점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리오프닝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예. 기대감이다, 뭐다 이렇게는 얘기는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네. 그것이 사실상 실적으로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이 된다. 이 부분까지는 아직 좀 못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었었는데 사실 이 의료기기 안에 있는 임플란트라든지 아니면 톡신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이 하위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출에 대한 물량 자체가 많은 부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실적에 대한 이제 희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함께 이제 연관이 받게 되면서 더욱더 수급이 집중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안에서도 보게 되면 사실 52주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기업들이 많아요. 네, 특히 덴티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덴티움이라든지 오스템 오스템도. 임플란트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예. 사실 비올이라든지 아니면 원텍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점을 봤을 때는 확실히 아직 이쪽에 대한 수급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쏠려 있는 부분이 있게 될 거고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확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아직 많이 오르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더욱더 오를 수 있는 부분은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고가 나왔는데 룸 더 열려있다 이렇게 여쭤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는 중국 리오프닝 순환매, 두 번째 실적이잖아요. 실적 이야기 좀 더 여쭤볼게요. 월별 데이터로 수출 데이터가 너무 잘 나오는 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VBP 관련해서 오스템이 수량 잔뜩 끌어왔잖아요. 당장 실적에 찍히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유리해진 건 맞는데 리포트를 보면 덴티움도 1분기까지는 글쎄 중국 실적이 아주 많이 찍히진 않을 거다. 2분기 정도 기대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점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보고 우리가 대응하는 게 맞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먼저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기대감으로서 사실상 끌어당겨주게 되고 그리고 네. 그 이후에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업사이드가 나오느냐 이 부분에 예. 따라서 좀 달라지는 네네.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최소 1분기 때까지에 대한 이러한 이 매월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서 과연 이러한 기대감을 충족을 계속 시켜나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그럼 대중 수출을 봐야겠네요. 대중 수출에 대한 부분은 매번 이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12월 관련돼서도 이 임플란트 수출액이 사실 월간 최고치를 이제 갱신을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수출액적으로 좀 잘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쪽도 물론 좋은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네. 사실상 이 유럽에서도 러시아 쪽이라든지 아니면 터키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은 비선진국 쪽에서는 역시나 수출에 대한 이런 증익률 자체가 크게 나오고 있다는 점 네, 이런 네. 점을 생각을 좀 하셔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이머징 국가 쪽에서에 대한 임플란트에 대한 이제 이 시술이 점차적으로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확실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기대 포인트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럽이나 이머징 쪽 그러니까 다른 타 중국 쪽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최근 나온 이 GDP 성장률 살짝 나오면서 그 인구 감소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폭발적인 성장은 글쎄라고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그런 짧게만 부분에 좀 있어서는 말씀해 사실 주시겠어요?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걱정을 하기보다는 이식률에 대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직 임플란트에 대한 이식률 자체가 이 이머징 국가라든지 이런 쪽은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이 무슨 얼마나 큰 그렇겠네요. 의미가 있겠느냐. 고령화를 오히려 예. 포인트를 이런 바꿔 부분이 가야 훨씬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종목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정태근 팀장님 사실 오스템 이야기 해주셨지만 수량 네. VBP로 제일 많이 가져가서 대장주인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뭐 워낙 개별적으로 횡령이라든지 아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고가 나왔지만 덴티움 혹은 레이디오 이런 쪽으로 잠재적으로 업사이드가 더 클까요? 그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임플란트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다 중국을 바라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바라보냐 아니면 북미를 바라보냐 이거에 따라서 판단 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들 얘기한 이유가 어쨌든 중국 쪽에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어쩔 수 없이 덴티움과 그리고 오스테 임플란트 쪽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지금 덴티움하고 오스테 임플란트는 차트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네. 뒤에는 디오는 바닥에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난 이유가 뭐냐면은 예. 결국 지금 임플란트의 모멘텀은 북미 쪽이 아니라 중국이기 때문에 이런 차별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덴티움과 오스템 임플란트를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리고 저는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를 대장으로 말씀드리고 권유를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일단 어쨌든 조금 전에 오스템 임플란트를 왜 봐야 되는지 중국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거기다 플러스 이제 물론 횡령이나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회사의 자칫 재무제표라든지 뭐 상장 폐지가 된다든지 이쪽과 만약에 가게 된다라면은 문제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쪽과 가지 않는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일시적인 리스크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온라인 파트너스가 또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 쪽으로 조금 약간 입질 좀 하고 있잖아요. 뭐 좋게 이번에 말씀드리면 이제 그쪽을? 주주하는 채 확대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중국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쨌든 오스테 임플란트도 그렇고 덴티움도 그렇고 둘 다 신고가를 가게 된다. 그럼 주가 차익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주가 매매 차익도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네. 만약에 이 온라인 파트너스의 요구대로 주주 환원체까지 확대가 되게 된다라면은 물론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된다라면 조금 뭐 실망스러울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배당을 확대를 하게 된다라면은 또 여기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매매 차익 플러스 배당 수익까지 만약에 감안하게 된다면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분기 배당을 하게 된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매력도는 덴티움보다는 오스테 임플란트 좀 더 오스템으로 기울지 가겠네요.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게 많네요. 일단 시장은 지금 중국을 보고 있는 건 네. 맞고 이런 리스크가 있지만 기대 요인도 있다는 오스템의 네. 이런 아래쪽 위쪽의 흐름을 잘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섹터를 꼽아주신 우리 송태영 과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토픽 여쭤볼게요. 사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뭐 루트로닉, 클래시스 같은 미용 의료기기나 톡신 쪽으로도 오늘 분위기 좋거든요. 이쪽 다 합쳐가지고 토픽 여쭤볼까요? 토픽으로 갖고 온 종목은 의외의 종목을 좀 갖고 어디예요? 왔어요. 네, 필러 쪽에서 가지고 왔고요. 필러. 예, 바이오플러스라는 기업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전통 필러는 또 아니네요. 전통 필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네. 예, 사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방식이 조금 달라요. 방식이 좀 다르게 되면서 사실상 다른 필러들 대비했을 때보다도 유지력이 훨씬 더 길다라고 자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금 더 하이엔드급으로에 대한 포지셔닝을 잘 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러 업체들이 사실상 주가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안 좋았었는데 그나마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이 나오게 되면서 예. 주가도 나름 유지가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다만 아쉬운 건 이번에 사실상 의료기기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 못 자체는 그렇게 갔네요. 크게는 없었어요. 네, 덜 갔네요. 그 이유로 이제 보게 되면은 예. 11월 23일 날 보게 되면 무상증자 관련돼서 이제 공시가 나오게 되고 예. 그에 따라서 이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을 하게 됐었었는데 그것이 사실상 시장이 풀리게 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그 무상증자의 물량 자체가 풀릴 때에는 그것을 기관이 거의 다 매집을 해서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예. 어느 정도 조금 더 이 부분이 소화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보다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일단 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이 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중국 네. 쪽으로에 대한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022년 7월 달 보게 되게 되면 중국 하이난 지역에 특별 수입 허가를 이미 받았었던 부분이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9월 달 넘어가게 되면서 이 중국에서 성형 이 병원을 가지고 있는 찌밍그룹하고에 대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한 부분이 있었어요. 확인이 그렇게 됐고. 되면서 네. 더욱더 매출액이라든지 예. 아니면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 자체가 2023년도에 가파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바이오플러스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접근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좀 간략하게 여쭤볼까요? 지금 9,00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던 종목인데. 일단은 요즘 이 시장의 흐름 자체가 워낙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8,100원을 말씀드리고요. 짧게 그때 가자. 8,100원 이후에 얼마만큼이나 강력하게 뚫어내는지 그 부분을 보고 2차적으로 그 전 고점이 9,450원까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필러 관련주 바이오플러스가 의료기기 안에서는 토픽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두 프로의 시선이 머문 두 섹터에 대한 답 함께 찾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